이 부동산 라이프가 지금 구독을 하고 네, 있잖아요. 예, 신청 받고 있는데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인데 그 뭐 부동산 하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좀 전에 다 얘기 나눴는데. 네, 그렇죠. 하락은 하락론자들의 이론에 대응해 드리는 게 제일 쉬워서. 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하락론자들의 세 번째는 수급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수급은 항상 나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건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물 누가 져야죠. 테헤란 신축 건물이 언제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없으니까 뭐 서로 사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테헤란에 건물 몇 개 거래됐는데 네, 네. 다들 좀 놀래는 금액들의 거래가 됐잖아요. 맞아요. 크지도 않은데 뭐 3천억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론은 다 또 쓱 빼더라. 네, 다 이제 금리. 네. 그리고 또 수급론을 작년부터 얘기하는 건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빠진다. 네. 3기 신도시 지금 예정이 2026년, 7년, 8년인데 그럼 5년 동안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느냐. 근데 공급이 올해도 줄어요. 작년보다 아파트들은 많이 아니, 줄었어요. 진짜 공급이 진짜 없어요. 제가 네. 그 매월 보긴 하거든요. 매월 이제 거기 분양하는 네네.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데 서울은 없어요. 네, 오피스텔만 있어요. 네, 아파트를 한 적이 없어요. 작년만큼 아파트 분양 못했던 적도 거의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생각나시겠지만 네. 지금 한 몇 년째 떡밥 중에 하나가 둔촌주공 분양한다예요. 아, 맞아요. 그건 진짜. 지금 몇 년째 지금 거의 다 져가요. 후분양 중인데도 지금도 조합하고 시공사랑 싸우잖아요. 지금 이게 일반 분양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도 못 하는데 뭐 잠실 같으면 신천동 가시면 미성크로바 진주 예. 거기 지금 부셔놓고 지금 착공 못한 지가 지금 얼마만이며 반포에도 지금 부셔놓고 못 짓는 데가 몇 군데며 저기 방배동 같으면은 뭐 토지 정화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온갖 유의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돼도 많지도 않은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 수급은 싹 일단 제외. 두 번째는 아까 금리. 네. 금리가 오르면 말 그대로 돈 많이 빌린 사람들은 부담이 되는데 네. 적어도 아파트에 한해서는 돈을 많이 빌린 사람들은 집값이 싼 사람들만 많이 빌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분들은 싼 집을 산 사람들이고 싼 집을 산 사람들이면 비싼 집을 산 사람보다는 소득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여기가 힘들잖아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이쪽에 있는 큰 집들은 대출 자체가 없으니까 네, 네. 뭐 되든 말든 뭐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게 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배워서 그런데 부동산 대출에 규제가 없다 보니까 한국은 부동산 대출에 일단 주택은 규제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리고 대출 규제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법률로 규제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참고지도잖아요. 권고 사항이잖아요. 금감원. 사실 안 따라도 되거든요. 사실은 물론 안 따르면 뭐 어른들의 고민이 막 생기지만 네, 네. 이러면 DSR 같은 경우가 아주 재밌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DSR 규제가 의미가 없어요. 네. 뭐 저보다 더 평소에 많이 만나시겠지만 진짜 돈 많이 버시는 자영업자들 그분들한테 DSR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금리가 만약에 15%가 돼도 DSR 가지고 그쵸.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되게 영향이 크게.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규제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저렴한 것들의 영향이 더 걸리면 걸렸지. 근데 그쪽도 안 걸리잖아요. 왜냐고 봤더니 수급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하락론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헝다 그룹 파산. 헝다는 뭐 주식은 뭐 그렇다 치는데 부동산은 그래서 중국 부동산 회사랑 헝다가 무너지면서 헝다류의 중국 부동산 회사들이 다 같이 영향이 있으면 한국 금융회사들이 뭐 투자 나간 게 있어서 뭐 등등등 뭐 되게 어려운 얘기 뭐 리만 쇼크와 같은 막 예 그냥 저는 너무 어려운 얘기네요. 그랬는데 헝다 그다음 맞아 고용 네. 저기 뭐 40대 이상 명예퇴직. 근데 요즘 명예퇴직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바뀐 것 같아요. 뭐냐면 되게 좋아요. 그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은행들 특히 요즘에 그렇게 명예퇴직은 사실 금융권에서 주로 하는데 네. 특히 금융권에서도 증권사, 뭐 보험사 이런 데보다 은행에서 많이 하니까 은행이 머릿수가 많으니까. 네. 근데 돈을 좀 줘야 말이죠. 갑자기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막 옛날 같으면 다 치킨집. 근데 요즘은 다 아파트를. 맞아. 그러니까 다들 이제 자영업을 했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맞아. 이 생각들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차라리 나는 라이더를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치킨집보다 라이더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세상이니까. 라이더도 많이 벌어요. 진짜. 네, 여기 저도 오다 봤는데 막 길거리 오토바이가 정말 거의 베트남 수준으로 많아졌어요. 사거리에서 다 오토바이 출발 준비하고 있는 거 보면 와, 근데 저 사람들이 돈을 꽤 많이 번다더라도 많이 알려졌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창업을 하기보다는 생긴 자산은 현금성 자산은
현금으로 두는 게 아니라 자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본인 살던 집하고 합쳐서 건물 사시는 분도 있고 아파트 더 큰 거 사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그런 명예퇴직 연령 자체가 내려가면서 이 회사의 목적은 나이 드신 분을 내보내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자꾸 젊은 애들이 나가니까 그래서 딱 연한 된 애들 그 보통 10년은 다녀야 되는데 딱 10년 다닌 애들이 그만두고 나가는 거죠. 이러면 회사도 사실 곤란하죠. 목적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 명예퇴직 많아지고 뭐 고용 상황이 힘들어지고 뭐 등등등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제 생각엔 부동산 하락을 좀 얘기하려면 사람들이 소비력이 되게 약해진다. 네.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이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에 뭐 빌 사람도 고용하셨나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아는 웬만한 법인 대표님들은 개발자를 막 고용해요. 아니 개발자를 일단 구하기가 어려워요. 네,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의 모셔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 회사 대표님들 만나면 개발자들이 이제 면접 보러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 자택근무 아니면 안 해. 네, 기본이죠. 그리고 연봉도 무조건 억대예요. 네, 근데 억대. 진짜 너무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네. 막 이렇게 고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네, 그래서 요즘 그런 업종 하시는 분들은 이탈. 왜냐, 갑자기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뽑으니까. 네, 약간 삼성이 다 뽑으면 싹 빨려나가는 느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돈을 많이 뭐 취업 안 된다고 그러고 뭐 돈 많이 안 준다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돈을 막 아니 엄청 많이 벌어요. 네, 그래서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다들 자기 생각만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옛날 같으면 나는 꼭 방송국과 언론사에 갈 거야. 네. 근데 연봉을 많이 안 주고 나는 뭐 자동차 회사를 가고 반도체 회사를 갈 거야. 네. 가기 힘들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가 아니라 거기서 더 많이 주는 회사들이 막 쫙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소득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특히나 막 아까 말씀드렸던 막 그런 금융권이다 뭐 이런 대기업이다 가려면 막 보는 게 많았잖아요. 막 스펙도 좋아야 되고. 또 개발자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삶에 대한 가치가 네. 많이 흔들린다. 이거 뭐 스카이 대학 가서 막 학점 4점 맞아가지고 삼성전자를 입사하는 것보다 그죠. 코딩 배워서 집에서 재택근무한다는데 뭐가 맞는 거지? 네. 26살, 27살 입장에서 뭐가 맞는 거지? 내가 입사해서 5,500만 원, 6천만 원 받아서 네. 혹은 다른 대기업 뭐 저기 공장에 다녀서 4천만 원 받는 거보다 이거에서 1억 받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어디론가 그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멈출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백업이 뭐냐면 인구가 줄고 있어요. 출생. 뭐 옛날 어르신들 그러시더라고요. 50대 분들이 자기 때는 대학 시험을 100만 명씩 봤대요. 1년에. 뭐 얘기 일법해요. 뭐 1년에 태어나는 아이 수가 100만 명이 훨씬 넘어가니까 학력고사를 막 100만 명씩 봤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희 때가 알기로 한 7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한 30만 명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공인중개사가 40만 명. 네, 공인중개사도 40만 명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저희 때보다도 요즘에 대학 가려고 하는 그 지원자 수가 반 이하로 줄었는데 그걸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사람 뽑기 되게 힘들겠다. 이런 알바도 되게 채용하기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연봉 낮은 이런 기업들이 잘 안 갈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배민 라이더나 이런 거를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보면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높아지고 이게 선진국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선진국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오해가 있지만 선진국이라는 건 경제 규모가 되게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굳이 저임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선진국이 됐다고. 진짜 선진국이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 선진국의 특징들이 아기를 많이 안 낳잖아요. 다들. 뭐 요즘 보이세요? 7남매, 11남매 보이세요? 아니 저는 지금 아들 둘을 낳는데 다자녀 그 카드를 준 2명만 낳아도 다자녀 다둥이 카드 맞아요. 있잖아요. 주차비 좀 할인되잖아요. 그거밖에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애 셋 넷 나면 정부에서 엄청나게 뭘 줘야 돼요. 제가 요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데 애 한 셋 나면 정부가 솔직히 아파트는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죠, 진짜 강남은 아니더라도 서울은 아니더라도 뭔가 수도권에 최소한 방 애가 셋이면 애 방 하나씩 준다 생각하면 4개짜리 아파트는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애 셋이나 낳는데 아니 애 5명 낳았으면 이거 진짜 큰일 한 건데 이제 이 생각이 들어야 이제 선진국. 근데 선진국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이 출산 장려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빌려주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 같으면은 가족 수를 감안해서 네네. 임대주택을 빌려준대요. 우리처럼 뭐 35제곱, 45제곱 이런 걸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네네. 뭐 그런데 4인 가족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방 5개짜리, 6개짜리도 막 빌려준다. 외곽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인구 저도 생각하는 게 앞으로 사람들 애 많이 낳으려면 네. 집이 좀 커야 돼요. 맞아요. 전용 59에서 어떻게 5명이 살아요? 6명 요즘 기준에서. 요즘 2명도 좁다 그러던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맞물리면 하나가 수 있어요.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을 막 공급을 할 수 있고 네네. 아파트뿐만 아니라 만약에 뭐 근린생활시설 건물 같은 것도 뭐 갑자기 한 블럭에서 한 30개씩 져요. 예를 들면. 네네. 근데 문제는 빈 땅도 없고 옛날에야 다 빈 땅에다 졌으니까 그걸 살 네네.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다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렇죠. 결국은 수급 요인이 해결이 돼야 수급과 수요자들의 소비 여력, 그러니까 네네. 소득 그 두 개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큰 영향이 없는데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에 한해서는 한 2번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네. IMF, 리만 네. 이 두 개가 되게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사실 IMF는 잠깐이었고 네. 리만 때는 오래 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때는 MB 정부 더 때 많이 됐어요. 네, 네. 더 오래된 이유가 MB 정부 때 강남권에 아파트를 진짜 많이 졌어요. 보금자리, 뭐 판교, 네. 위례 다 강남권이잖아요. 입주를 뭐 한 2014년까지 계속 들어오니까 그게 전셋값에 영향을 꽤 많이 줬죠.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리만 때문이라 생각해요. 공급 앞에 장사 없어요. 네, 매 앞에 장사 없는 것처럼 물량을 이길 수 있는. 저희도 게임 해봤잖아요. 네네. 물량전 나가면 무한맵에서 한번 뭐 해보면 이거 네. 뭐 안 되죠. 그리고 좀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백 사려고 이렇게 진짜 텐트 친 걸 제가 저 신세계 본점을 항상 갔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전에 마포 살 때 거기랑 롯데 본점엔 진짜 텐트 맞아요. 치죠. 네. 제가 진짜 그날 새벽 4시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4시에 나와서 이제 딱 지나간 아니 저 이제 그때 이제 출장 네. 가느라고 네네. 나왔는데 진짜 그때부터 막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결국 그것도 공급이 안 되니까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시계도 그렇고 백도 네. 그렇고 뭐 전부 다 한 것 같아요 요즘엔. 요즘에는 차도 프리미엄 차 요즘 1년이던데요? 기본. 이거 무조건 1년이에요. 예, 국산차도 SUV 받으려면 네. 뭐 6개월 내로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라고. 6개월에 기본으로 안 나와요 국산차도. 자동차랑 네. 핸드폰 값이 계속 성능 상승에도 향상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내려가니까 네. 물건은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오해를 종종 하시는데 이제는 자동차만 해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또 주택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